안녕하세요, 형님들. 스포츠를 스마트하게 분석해주는 사람, 스마트 분석입니다. 자, 내일 아침 경기죠. 총 15경기, 그리고 월드컵 4경기까지 해서 이렇게 19경기 준비하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띄워놓을 테니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들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행드 분석 시작할게요. 첫 번째 경기죠. 마이애미 대 피츠버그. 마이애미의 선발, 메이어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5.1이닝 실점으로 안타를 좀 많이 맞았긴 했지만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메이어 정도면 충분히 피츠버그의 지금 뜨거운 타격을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피츠버그의 선발, 스킨스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스킨스 지난 다스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죠. 6이닝 2실점으로 안타를 좀 맞긴 했지만 스킨스도 좀 잘 맞았다는 점에서 잘 막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번 경기 투수 양상으로 간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승패를 본다면 지금 마이애미의 타격감, 그 다음에 마이애미의 현재 분위기, 그 다음에 메이어의 승운으로 충분히 이번 경기 이길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스킨스는 아무리 잘 던지고 최근 기복을 보여준다라고 한들 지금 어, 수문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지금 승패부터 보시면 6승 0패, 6승 5패입니다. 그만큼 수문이 없고 스킨스가 나올 때는 타격의 지원도 좀 적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이번 경기는 마이애미가 타격에서의 좀 메이어한테 도움을 주고 그다음 메이어 또한 생각보다 많이 잘 던지지 않을까. 전 이번 경기는 마이애미 승쪽 보는 경기고요. 어느 반은 이 경기 생각보다 어느 한 팀이 털릴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 이번 경기 그냥 마이애미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반은 패스할게요. 다음 경기입니다. 샌디에고 대 볼티모어. 샌디에고의 선발, 뷰러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4.2이닝 1실점으로 실점 내용은 좋았어요. 1실점 정도면. 하지만 안타와 볼넷은 안 발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불안하다고 보고요. 다음으로 볼티모어의 선발, 로저스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볼티모어 지난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로저스가 5.2이닝 3실점으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금 로저스의 실점 내역은 생각보다 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로저스가 자완이라는 점, 그 다음에 샌디에고가 자완한테 약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번 경기 로저스가 호투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봅니다. 직전 경기에 또 샌디에고가 타격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다시 죽는다라고 보고요. 전 이번 경기는 볼티모어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이번 경기는 불펜만 강한 샌디에고가 충분히 볼티모어한테 패배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볼티모어 승쪽 보는 경기이고 어느 반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샌디에고가 로저 상대로는 한 6이닝 3실점, 5이닝 2실점 정도는 얻어내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볼티모어가 뷰러를 완전히 털 거라고 생각이 들기에 볼티모어 승을 우선으로 보고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시애틀 대 워싱턴. 시애틀의 선발, 행폭이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자, 볼티모어의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오늘 경기 또한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볼티모어 상대로 잘 던진 거면 충분히 잘 던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워싱턴의 선발, 마이콜라스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4.2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마이콜라스이기 때문에 저는 마이콜라스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 이번 경기는 타격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선발, 불펜에서 우위로 충분히 이번 경기 시애틀이 잡아낸다라고 부를게요. 전 이번 경기는 시애틀 승 마인 쪽으로 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다음 경기입니다. 뉴욕 양키스 대 토론토. 뉴욕 양키스의 선발, 워렌이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클리브랜드와의 경기에서 4.1이닝 3실점으로 무너졌거든요. 워렌 지금 최근에 조금 생각보다 좀 기복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토론토의 바따로 상대로는 생각보다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토론토의 선발, 코빈이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 3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거든요. 지금 코빈을 믿기에는 최근 들어서 기복이 심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양 팀의 선발들이 기복이 생각보다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누구 하나 승패를 찍기보다는 그냥 오바 쪽으로만 찍는 게 가장 속 편한 선택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 대 클리브랜드. 디트로이트 선발 마이즈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마이즈 오랜만에 어, 등판하게 되었는데 부상 복귀죠. 부상 복귀인데 저는 마이즈가 충분히
계속해서 좋았던 호투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디트로이트 타격이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충분히 이번 경기 승리로 장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클리브랜드의 선발 윌리엄스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6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으로 좀 불안했죠. 하지만 개비 윌리엄스 또한 언젠가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전 이번 경기는 일단 저득점 사이드로 먼저 보고 싶은 경기이고 그 다음에 승패를 본다면 전 디트로이트를 아직까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브랜드가 빠따를 계속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한 방 차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마이즈의 부상 복귀 소식을 보고 이번 경기 그냥 마이즈 믿고 디트로이트 승 찍는 게 맞지 않을까. 전 디트로이트 승 쪽 보는 경기이고 하지만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애리조나 대 신시내티. 애리조나의 선발 갤런이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5.1이닝 4실점으로 무너졌거든요. 오늘 경기 또한 불안한 모습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리 양키안 바다가 지금 굉장히 죽어있다고 한들 전 갤런이 좀 많이 심하게 털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봐요. 다음으로 신시내티의 선발 에버트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샌디에고의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에버트 최근의 폼이 굉장히 좋다는 점에서 좀 충분히 이번 경기 에버트가 호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전 이번 경기는 선발에서 앞선 신시내티가 충분히 타격에서의 반등을 조금 끌어올리면서 승리를 가져갈 거라고 보네요. 전 신시내티 승쪽 보는 경기이고 어느 반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갤런이 제가 봤을 때 한 5이닝 4실점, 5실점은 쌀 것 같기 때문에 애리조나도 에버트 상대로 한 2실점 뽑아내고 불펜에서 충분히 오버가 난다라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언더를 보긴 했었죠, 제가. 그거 다 맞았고. 그만큼 오늘은 반등을 해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 다음 경기입니다. 애틀란타 대 뉴욕 매츠. 애틀란타의 선발 엘더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엘더 한 번 털리고 계속해서 안 털리고 있는데 그만큼 엘더의 최근 피칭 내역들은 뭐 어거지든 안 그러면 진짜 실력이든 굉장히 잘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뉴욕 매츠의 선발 페라이타가 선발로 등판 예정인데요.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6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어요. 지금 페라이타를 믿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엘더를 믿는 게 맞다. 옛날의 엘더가 확실히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엘더를 믿어야 되는 타이밍을 계속해서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이번 경기는 애틀란타가 타격에서 지금 기복이 좀 심한데 오늘은 충분히 타격에서 한 방을 보여줄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 페라타 또한 애틀란타 상대로 털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선수다 보니 이번 경기는 애틀란타 승 쪽으로 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느 반은 엘더가 또 6이닝 2실점하면 어느 반은 좀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느 반은 패스고 그냥 애틀란타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다저스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다저스의 선발 시안이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엔젤스와의 경기에서 1.1이닝 2실점으로 한 번에 무너졌거든요. 지금 시안을 읽기에는 너무나도 피칭 내역이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으로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선발 패디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애틀란타의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여기 안을 살짝 살펴본다면 안타만 6개를 맞는 등 굉장히 불안했다는 점에서 저는 패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 이번 경기는 선발 둘 다 불안하고 그다음 타격 또한 양팀 다 한 번씩 터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양팀 모두 다 시원하게 선발에서 털리고 타격에서도 터진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쪽 다 치고 박는 난타전이 되지 않을까. 전 이번 경기는 오바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입니다. 휴선 대 캔자시티. 휴선의 선발 아리게티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아리게티 지난 엔젤스와의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최근 들어서 실점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보이넷이 좀 증가하는데 지금 아리게티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캔자시티의 선발 콜렉이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으로 콜렉 또한 안타를 너무나도 많이 맞는다는 점에서 둘 다 좀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 언더가 떴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는 충분히 양팀 다 투수전 양상 끝에 언더사이드가 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 한 번쯤 언더가 뜰 때가 됐습니다. 아무리 불펜이 둘 다 좀 불안하다고 한들 전 선발에서 오늘 둘 다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냥 언더만 보시는 게 가장 속 편한 선택지지 않을까. 다음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 대 미러키. 필라델피아의 선발
산체스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산체스 지난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지금 산체스의 피칭 내역은 매우 압도적이다. 지금 무실점 행진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산체스 역시 우연이 아니고 계속해서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다음으로 미러키의 선발 해리슨이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2.1이닝 8실점으로 무너졌거든요. 이때 오클랜드의 타격은 좀 좋았긴 했지만 해리슨의 피칭 내역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리슨을 믿기에는 직전 경기에 아쉬운 타격 내용이 계속해서 머리에 좀 맴돌고 지금 해리슨이 반등하기에는 필라델피아 타격도 지금 생각보다 뜨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미러키의 승 사이드는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 이번 경기는 그냥 산체스의 지금 압도적인 투구 폼을 믿고 충분히 이번 경기 필라델피아 승 쪽을 찍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쪽 보는 경기이고 그래도 오늘은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슨이 이번 경기 한번 똥 쌌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기도 하고 산체스가 워낙 압도적인 피칭 내역을 보여줄 거라 예상되기에 오버보다는 언더가 훨씬 더 나은 선택지라고는 계속해서 생각이 드네요. 전 필라델피아 승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세인트루이스 대 미네소타. 세인트루이스 선발 맥그리비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맥그립이 계속해서 이닝 한 6이닝 5이닝 먹어주고 2, 3실점씩 쏴고 있는데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타격의 폼이라면 충분히 맥그리비의 피칭 내역들은 도움이 되겠죠. 워낙 좀 뜨거운 타격이니까. 다음으로 미네소타의 선발 브래들리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브래들리는 계속해서 평균 회기로 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죠. 지난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4.1이닝 5실점으로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오늘 경기 또한 세인트루이스의 지금 타격 폼, 그 다음에 홈런 베이스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실점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전 이번 경기는 충분히 세인트루이스가 미네소타를 잡을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전 이번 경기 세인트루이스 승쪽 보는 경기이고 오늘 와는 오버쪽 보도록 할게요. 맥그리비도 평균적인 실점 내역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입니다. 콜로라도 대 오클랜드. 콜로라도의 선발 스가노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시카컵스와의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스가노 계속해서 많은 구종을 바탕으로 꾸역꾸역 맞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오클랜드의 선발 스프링스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밀워키와의 경기에서 5이닝 5실점으로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스프링스를 믿기보다는 스가노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이닝을 끌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스프링스가 지금 홈에서의 버프를 만약에 받을 홈도 아니죠. 지금 여기 홈런이 하도 많이 나오는 그 구장인데 지금 굳이 오클랜드 사이드를 믿을 필요가 없다. 오클랜드 홈도 아닌데 지금 콜로라도를 좀 더 신뢰할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전 이번 경기는 그냥 콜라도 역배. 콜라도가 정배면 그냥 정배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콜라도 승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랜드가 또 홈도 아니고 다음 경기입니다. 시카고 컵스 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컵스의 선발 레아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장 콜라도와의 경기에서 4.2이닝 7실점으로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지금 레아를 믿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한 경기가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실점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웹이 선발로 등판 예정인데요. 지난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8이닝 1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다는 점에서 충분히 반등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로건 웹도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이번 경기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홈 웹도 계속해서 이번 시즌은 아쉬웠다는 점에서 저는 웹을 아직 신뢰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 레아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샌프란시스코도 칠 수 있겠거든요. 지금 시카고 컵스도 타격에서의 반등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전 이번 경기는 웹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시카고 컵스도 웹을 공략하면서 난타전으로 간다 보겠습니다. 전 이번 경기는 오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양 팀 다 생각보다 양 팀의 투수들을 공략할 그럴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템파베이 대 에인절스. 템파베이 선발 시모우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4이닝 1실점으로 불펜으로 등판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오늘은 선발로 등판하는데 충분히 어느 정도 3, 4이닝은 먹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에인절스의 선발 로드리게스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5.1이닝 3실점으로 여전히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로드리게스는 템파베이의 아쉬운 빠따 상대로 충분히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실점을 한다라고 봅니다. 지금 에인절스도 빠따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에인절스는 살짝 그런 거죠. 상호작용. 템파베이는 상대팀 에인절스의 투수가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친다라고 보고 반면 에인절스는 빠따 흐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템파베이 불펜을 공략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번 경기는 승패보다는 오바 쪽이 또 속 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번 경기는 승패 제외하고 오바 쪽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템파베이를 상위팀 로드리게스가 나왔다라고 찍는다 한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다. 그냥 오바만 찍는 게 속 편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텍사스 대 보스턴. 텍사스의 선발 이발디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지난 캔자시티와의 경기에서 5.2이닝 4실점으로 최근 경기들에서 좀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럴 때 반등하는 게 또 이발디긴 하죠. 다음으로 보스턴의 선발 얼리가 선발로 등판 예정입니다. 얼리 초반에 굉장히 잘했다가 최근 들어서 좀 기복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4.2이닝 2실점으로 최고의 불안을 보여줬습니다. 안타만 5개, 볼넷을 4개나 기록하는 등 지금 보스턴이 얼리를 믿기에는 좀 불안하고 차라리 이번 경기 이발디의 반등을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텍사스의 빠따도 계속해서 고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직전 경기의 패배를 복수한다라고 봅니다. 전 이번 경기는 텍사스 승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느 반은 생각보다 양팀 다 호투를 한다면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텍사스 승만 보는 경기입니다. 자, MLB는 총 15경기 이렇게 마무리 드렸고 다음으로 월드컵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죠. 월드컵 독일 대 퀴라소. 독일은 전체적으로 탄탄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죠. 빠른 공수 전환 및 강도 높은 압박으로 상위팀을 압박할 수 있는 선수진을 구축했는데요. 미드필더에는 무시알라, 비르치가 충분히 상위팀의 주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수비에는 리디거, 요나단타, 키미 등 굉장히 탄탄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 독일이 상위팀을 가지고 놀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 상위팀인 큐라소는 죽기 살기로 수비를 할 예정이죠. 무승부라도 하기 위해서. 큐라소 또한 역습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비 후 역습이라는 전제를 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큐라소는 위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줄 수비를 계속해서 감행할 텐데 그게 언제까지 버틸지는 솔직히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기에 전 이번 경기는 그냥 독일 마인승으로 보는 게 가장 속 편한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독일이 충분히 키라소 정도는 승리를 거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3대 0으로 이길 수는 있을까? 그게 좀 고민이긴 한데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3대 0? 3대 0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워낙 월드컵이란 경기가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만약 갈 거면 그냥 마인승만 가신 거 추천드립니다. 혹은 3회무 정도. 다음 경기입니다. 네덜란드 대 일본. 네덜란드의 선발. 네덜란드의 한번 축구 밸런스를 본다면 좋은 수비 밸런스 및 압도적인 세트피스로 한 방을 노리겠죠. 공격수 또한 나쁘지 않긴 한데 데파이, 그 다음에 라인더러슨, 맨체스티에,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의 도용같이 중원에서의 창의성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워낙 지금 수비진, 센터백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 세트피스의 한 방이 워낙 위력적일 것 같아요. 좋은 수비 밸런스 및 압도적인 세트피스로 한 방을 노릴 것 같고 반면 그거를 받아쳐내야 되는 일본이겠죠. 일본을 보면 일본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부상자가 좀 많긴 합니다. 미나미노도 부상당했고 그 다음 브랜트포드의 미토마도 부상당했고 주장인 엔도도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전력 이탈이 많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일본의 전체적인 선수들을 보면 워낙 유럽파 선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 다크호스라는 말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도 조직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 네덜란드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일본은 워낙 빠른 역습 축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잘 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일본은 강한 전방 압박도 계속해서 즐겨하죠. 전 이번 경기는 솔직히 네덜란드가 센터백이 좋다? 막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막 그렇다고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늘 계속해서 월드컵에 말씀드리는 거는 일본은 강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전체적인 선수 퀄리티를 본다면 각 리그마다 어느 정도 한 자리를 잡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즉 주전급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선수들의 축구에서의 활약상은 굉장히 압도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네덜란드의 좋은 수비 밸런스보다 일본의 한방, 그 다음에 일본의 조직적인 축구력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전 일본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이번 경기 최대 변수의 경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번 경기 일본 프랜승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승리는 못해도 무승부까지는 해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코트디부아르 대 에콰도르. 먼저 코트디부아르를 보게 된다면 이 팀 굉장히 수비 밸런스가 좋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 한 골도 내주지 않고 완벽한 수비 밸런스로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을 본다면 또 선수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드필더로 보면 이브라임 상가레, 노팅엄 선수죠. 그 다음에 지금 알리에서 뛰고 있는 캐시에, 그다음 포파나도 있고, 그 다음 공격수에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디알로, 그 다음에 개상,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코트디부아르는 이번 월드컵에서 다크호스라고 제일 손꼽고 싶고요. 저는 이번 경기 코트디부아르랑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생각보다 이변을 만들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기에 전 이번 경기 코트디부아르를 좀 높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콰도르를 살펴본다면 에콰도르는 워낙 수비가 유명하죠. 카이세도가 이 선수들의 중심을 잡아줄 건데 코트디부아르 말고 에콰도르 또한 수비 밸런스가 워낙 좋고 이 선수들도 수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 방이 또 있기 때문에 에네르 발렌시아 또한 이 공격수를 가지고 있죠. 발렌시아도 한 방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한 방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지금 코트디부아르가 역배를 받았으면 이번 경기는 에콰도르의 수비 밸런스보다 코트디부아르의 수비 밸런스를 저는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미드, 그 다음에 공격에서의 창의성도 코트디부아르가 좀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에콰도르보다는 코트디부아르를 좀 더 믿도록 하겠습니다. 전 코트디부아르의 프랜스 쪽 보는 경기이고 언더와는 당연히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나라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형님들. 일단은 저는 이거 프랜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스웨덴 대 튀니지. 스웨덴은 결국 이 스웨덴이란 팀은 투톱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리버풀에 뛰고 있는 그 다음에 스포르팅에 뛰고 있는 선수들을 잘 이용해야 되겠죠. 스웨덴은 이삭, 그 다음에 요케레스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저는 이 선수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좀 가장 중요한 경기가 예상되긴 하거든요. 저는 스웨덴이 생각보다 지금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두 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번 경기에서 튀니지 상대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튀니지는 두 줄 수비를 강해하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웨덴이 반코트 싸움도 할 수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워낙 공격에서의 싸움이 좋긴 하니까. 그래서 이번 경기 충분히 스웨덴이 혼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의 또 수비를 보면 막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셀틱에 뛰고 있는 구스타프, 그 다음에 알타란타에 뛰고 있는 이삭, 그 다음에 아스톤빌라에 뛰고 있는 빅토르 린델레프, 미드필더도 나쁘지 않습니다. 토트넘에 뛰고 있는 베리발, 그 다음에 리즈에 뛰고 있는 구드문드손. 그만큼 이번 경기 스웨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TNG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반면 TNG는 선수들을 본다면 유로파 선수들은 어느 정도 있지만 한 방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두 줄 수비만 계속해서 노리면서 수비 후 역습을 노릴 텐데 전 그게 통하진 않을 것 같다. 전 스웨덴이 혼자서 압박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이번 경기는 충분히 스웨덴이 압박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이번 경기는 스웨덴 승쪽 보는 경기이고 결국 티니지가 두 줄 수비를 강행한다면 많은 득점의 싸움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저 이렇게 스웨덴 승 언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 경기는 저는 코트디부아르 여거 프랜승 보고
이렇게 추천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 프랑스는 이게 전력이 좋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 미드필더, 그다음 공격 밸런스까지. 이게 진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역배받은 거 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코트디부아르 프랑스 추천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좀 부탁드리고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제가 댓글 속에 링크 띄워 놓을 테니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한 번씩들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월드컵 때 계속해서 좀 절긴 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만큼 축구는 또 오랜만에 분석하기 때문에 물론 잘 보긴 합니다. 계속해서 잘 보긴 하는데 갑자기 야구에서 축구로 갑자기 말이 바뀔 때 조금 어리버리탄다는 거에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죄송드리고 내일 아침 경기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